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코노미 채널 CA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이제 반도체 쇼티지 얘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요즘 시간이 좀 지나서 이게 좀 사그라들 줄 알았는데 점점 이 내용이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SMIC에 관련 또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뭐 증설을 했다. 차량용 반도체를 투자를 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 반도체 업체에 대한 이 시장에 대한 최근에 어떤 흐름들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IT 산업의 수에즈 운하다. 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수에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엄청 난리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프랑스가 뚫어놓고 영국이 이제 꿀을 빨았고, 근데 보면 요 배 한 척이 이게 이제 자초되는 바람에 전 세계 물동량이 다 영향을 받는 이제 이런 상황인데, 다르게 생각을 하면 이게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지만 반도체 회사가 빚가이가 하나가 이게 이제 자초되면 전 세계 4차 산업혁명이 스톱이 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똑같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위성 지도를 봤더니 요 지금 홍해에 있는 요 스웨즈 운하 쪽 들어가는 거기가 막히니까 지금 빨간 점인데요. 네. 이 배들이 이 양쪽에 완전히 엄청나게 서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희망봉까지 돌아가기는 어려우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게 지금 이 스웨즈 운하나 말라카 협이나 거의 이거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가 찼네요, 다. 그러니까요. 배들로 그냥 가득 찼네요. 와.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목이 되는 지역, 이게 정말로 회색 콧볼소 같은 그런 느낌인데 IT에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잠깐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 윈난성 쿤밍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도 이게 석유의 생명선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게 중동에서 갖고 들어오는 석유를 파키스탄하고 미얀마로 송유관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미얀마가 지금 이제 군부 쿠데타 때문에 난민들이 대거 생겼고 이게 지금 이제 중국 쪽으로 밀려오는 이런 현상까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중국의 석유 생명선이 바로 이제 남중국해나 미얀마 이거라고 하면 지금 IT 산업도 물론이고 중국의 반도체 생명선이 이게 지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미국이 자동차를 못 만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만 중국도 지금 반도체 부족 때문에 자동차를 못 만드는 그런 현상이 같이 나타났고, 그래서 지금 4차 산업혁명의 총화로 이제 전기차, 자율주행 자동차를 얘기하고 그러지만 문제는 이게 자율주행을 하려면 AI 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코로나19가 만든 최대 황소가 뭐냐 그러면 이게 반도체가 될 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올라가고 난 다음번 두 번째는 그걸로 보여지는데, 최근 요게 뭐냐면 전 세계 반도체 장비 회사들의 협회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거를 제가 캡처를 한 겁니다. 네. 요게 지금 전 세계 반도체 업계에 가장 핫한 이슈인데, 첫 번째, 반도체 풍기에 중국 반도체 굴기 SMIC도 가격 인상했다. SMI도 이제 가격 올렸다는 얘기고, 네. 이게 반도체도 문제지만 디스플레이 업체도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문제가, 자동차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게 줄줄이 꼬리를 잇는 상황이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 누가 꿀을 빠냐는 거를 써놨는데, 이 반도체 전 세계 팹 장비 투자액이 3년 연속 최고치를 갈 거다. 그래서 앞으로 3년 동안 호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반도체 장비의 슈퍼사이클 시대가 온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장비. 그래서 지금 백악관이 17일인가요? 14일인가요? 반도체 회의를 한다는 거죠. 백악관 안에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쇼티지 문제가 심각하니까 특히 이제 자동차는 미국이 세계 1등인데 반도체 중에서 자동차에 들어가는 게 부족해서 문제가 생기니
이게 백악관 입장에서는 고용하고 바로 연관이 미치고 경제하고 연관이 미치니까 그렇죠. 그래서 생산란이 멈춰버리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행정명령까지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여기에 우리 삼성하고 하이닉스를 미국이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쫄 일이냐 아니면 이게 꽃놀이표를 네. 진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우리가 겉으로는 쪼는 척하지만 네. 속으로는 이제 화장실에 가서 웃는 일이 지금 우리한테 벌어진 것 같아요. 이 메모리 반도체도 좀 부족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쪽이 만든 세계적인 공급 부족을 해놨는데 파운드리가 대만 TSMC가 54로 1이고 삼성이 뭐 17 정도 그리고 나머지 이제 SMIC가 한 5 정도 되는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한국의 위상인 것 같아요. 지금 메모리에서는 보면 한국의 비중이 58, 그다음에 비메모리에서는 미국이 70. 그래서 우리 한국이 뭐 이게 여러 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치는 것 같지만 이게 미국이 시스템 반도체를 안 만들어도 문제가 되지만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안 만들면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꼭 스웨즈 운하에 예. 배 한 척이 가듯이. 네. 그래서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반도체라는 게 사실은 뭐 메모리하고 비메모리 이렇게 나누는데 뭐 비메모리도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비메모리는 엄청난 무슨 뭐 고급처럼 보이지만 자동차용 반도체도 그 비메모리거든요. 네. 근데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로 놓고 보면 메모리 쪽의 점유율이 72%, 낸드는 56%. 뭐 단군 이래로 우리가 이런 아이템이 사실은 없죠. 이거 뭐 약간 전략 무기화 가능한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 시장에서 10%만 가져도 그거는 큰 건데 네. 이게 56, 72 이거 참 대단한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건 뭐 세미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 재료 소재 업계가 보는 것은 2021년에 실리콘 웨이퍼 반도체를 만드는 원자재의 그 출하량이 사상 최고치다. 그리고 아마 이것은 2022년, 23년 3년 연속으로 계속 신고점을 갱신할 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그러면 이제 반도체 부족의 최대 수혜자는 누구냐 그럴 때 보면은 이게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이 대만이 가장 큰 시장이었고 중국이 2등, 한국이 3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증가 폭도 엄청나게 컸고 그래서 이제 이게 장비 회사들이 녹아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플라이 머티리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네덜란드 ASML, 램 리서치 그리고 이제 일본의 토쿄 일렉트론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전형적인 수혜자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지금 2020년, 2021년에 이게 설비 투자가 사상 최대로 이루어지고 거기에 중국하고 타이완 시장이 이게 크다는 거죠. 근데 요게 이제 이 반도체 쇼티지 나기 전까지 얘기고 지금 최근에 이게 반도체 부족 문제가 생기면서 미국, 뭐 대만, 미국, 이 유럽, 중국 이제 메이저 국가들이 전부 반도체 증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1,000억 달러, 뭐 100억 달러, 뭐 500억 달러. 그래서 대만이 지금 TSMC가 최근에 1,000억 달러를 3년 동안 투자하겠다. 네. 그래서 112조 원을 우리나라 국가 예산의 거의 5분의 1을 투자하겠다고 하고. 그냥 목숨을 걸고 가는 거네요, 그냥. 그래서 일본도 200억 달러, 20조, 미국도 인텔이, 그리고 이제 미국의 파운드리 회사도 한 40억 달러,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500억 달러, 뭐 유럽은 뭐 180조, 그리고 이제 중국도 한 이 SMIC 같은 경우가 한 2조 들여가지고 심천에다 공장을 짓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누가 버냐고 그럴 때 결국은 장비회사가 수혜자죠. 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뭐 반도체는 우리가 세계적인 메이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투자가 결국은 세계 투자가 비슷해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가 작년에 29조인데 금년에 39조로 한 10조 정도 더 늘어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한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이거 수관하는 것이고 30%가 증가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뭐 2022년까지도 계속적인 증설 플랜이 있고 하이닉스 마찬가지로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비 수요도 삼성이나 하이닉스 다 이제 큽니다.
그러나 이제 D램 웨이퍼들의 그 생산 능력은 보면 이게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못해요. 투자 이렇게 이루어지는데도.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한국의 그 장비 회사들이 뭐 원익 IPS니 뭐 테스니 이런 회사들이 이제 수혜를 입게 되고 또 뭐 이제 한국의 장비 회사들의 밸류에이션들도 계속적으로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인데 이제 관심사는 그럼 반도체가 왜 이렇게 커지냐, 그리고 특히나 갑자기 파운드리는 삼류회사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다가 이게 막 지금 가장 핫한 이슈로 올라오죠. 네. 그래서 파운드리 시장의 규모가 뭐 이게 2014년 2년마다 4년마다 거의 50%씩 커집니다. 46조에서 62조 그리고 이제 81조. 이제 이렇게 쑥쑥 커지는 이유가 뭐냐? 사실 파운드리라는 단어가 불과 몇 년 전에는 언급이 안 된 단어였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뭐 비메모리, 파운드리 이게 이 시장의 중심이 됐거든요. 그걸 이제 좀 체크해 보면 첫 번째 기술 난이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인텔, 삼성, TSMC 이제 나머지 파운드리 회사를 보면 대부분 2020년에 5나노가 가장 빠르고 대략 한 12나노, 10나노, 20나노 뭐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2021년에 이제 5나노, 7나노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4나노 쪽으로 지금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 난이도가 지금 확 높아지면서 네. 이게 이제 결국은 반도체라는 것은 화학약품을 뿌려가지고 그것을 깎아내서 회로를 만들고 하는 공정이 계속적으로 식각 공정이 계속 이루어지는 식각 공정의 수가 예를 들어서 14나노 같으면 64번 이제 도포했다가 깎아내고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5나노 정도가 되면 지금 최첨단이면 거의 100번 정도 추가적인 이제 공정이 식각 공정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 재료, 소재가 엄청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기술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지면서 공정수도 늘어졌고 그런데 이걸 할 수 있는 이제 회사는 점점 줄어드는데 이거는 첫 번째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잠깐 보시겠으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놓고 보면 10나노급 이상을 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 TSMC, 인텔 세계적으로 3개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쪽으로 돈이 몰려야 되는데 삼성은 이제 자기 제품을 만들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TSMC가 파운드리에서 이제 수혜를 보는 거죠. 근데 이게 아까 보셨습니다만은 뭐 이게 1,000억 불을 투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1년에 한 300억 불씩 투자한다는 얘기인데 와, 어마하다 이러지만 이게 지금 자금력 문제와 관계가 있어요. 왜 파운드리가 문제가 되냐면 지금 보시면 이 차트가 5만 장 생산 캐파인데 이게 14나노 같으면은 62억 불 한 6조 정도 돈이 들어갔어요. 네. 근데 지금 5나노 정도가 되면 155억 불 한 15, 16조 정도의 우리 돈으로 돈이 들어가야 라인 하나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300억 불, 뭐, 예를 들어서 TSMC가 연간으로 3년간 1,000억 불 이러면 1년에 한 300억 불 되는데, 그래 봤자 이 라인 2개 겨우 짓는 돈이죠. 그래서 이게 설비 투자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났기 때문에 이 매출액이 이게 15조 되는 회사도 몇 개 안 되는 판에 이게 설비 투자 규모가 이게 이 정도 돼버리니까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삼성하고 TSMC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투자를 비싼 돈 내서 하면 수익은 확실히 나오나요? 그래서 이제 그게 파운드리 웨이퍼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14나노, 16나노 정도 했을 때 가격 대비해서 5나노로 가게 되면 거의 가격이 한 2.5배 정도 높아집니다. 밸류가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시장의 가점화 플러스 기술의 가점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그걸 이제 두 놈밖에 없으니까 반도체 가격에 증가를 하게 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 파운드리가 날리고 그래서 지금 뭐 설계해 주는 회사하고 제조해 주는 회사 그리고 조립해 주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제조는 이것이 기술의 난이도가 이게 한 100공정 정도가 더 늘어났고 또 이게 설비 투자 규모가 이게 한 150억 불, 15조 이상 이제 늘어났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회사가 이게 2개나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마저도 파운드리로 들어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시장의 가점화가 만들어낸 이제 특수다 이렇게 봐야 되고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결국은 삼성하고 TSMC가 전체 시장의 70%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국가별로면 대만이 64, 한국이 17. 뭐 그런 정도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만이 계속 힘을 쓸 수밖에 없고, 미국도 대만을 절대 자시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 또 지금 중국이 뭐 대만이 독립만세를 부르겠다, 미국의 힘을 입어서 이러다 그러면 이제 중국 협박하는 게 우리가 무력으로 침공해서 통일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통일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도체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 세계 파운드리의 64%라는데, 만약에 본토가 대만을 폭격을 해버려갖고 이 공장이 부셔지면 미국이 이게 IT 제품의 64%가 그냥 랍하게 얘기했을 때 안 돌아간다는 거죠. 중국도 멈추는 거고. 그렇죠. 예. 그래서 대만의 최고의 안보 장사는 저기 미사일이나 탱크나 비행기가 아니고 바로 TSMC라는 얘기도 농담처럼 하죠. 어쨌든 군사 작전은 첨단 무기로 진행될 텐데요. 그러니까 이거 깨버릴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도 함부로 건드리기 어려운 대만이고,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시장이 계속적으로 이제 디지털 제품에서 스마트폰, 앞으로 IoT로 가게 되면 이 기술의 이제 고집적화가 결국은 대량의 투자를 요구를 하게 되고, 그 투자를 이제 감내할 수 있는 회사들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파운드리를 계속적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술 난이도도 굉장히 높지만 자본 난이도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150억 불 15조씩을 들여서 네. 공장을 2개씩 질 수 있는 회사가 그 펀딩을 잘 해주겠냐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15조 들여가지고 얼마를 벌지? 근데 그 능력이 안 될 것 같으면 펀딩 자체가 증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어쨌거나 하여간에 지금 장비 회사들은 치고받고 싸워야 되겠지만, 이제 반도체 장비가 호황을 볼 거다. 그래서 앞으로 한 3년 정도 호황이라고 지금 세미가 예측을 했는데, 지금 트렌드는 이렇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치로 2021년 1분기에 업데이트한 걸 보면, 이제 작년에 장비가 한 16% 정도 늘어났는데, 금년도 16%, 2022년도 한 12%, 이제 뭐 전 세계적인 투자 붐이 이렇기 때문에 장비가 대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별로 놓고 보면 이제 미국이 크고 증가율이, 중국이 큽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지금 쇼티지가 나기 전 예측치고, 지금 이게 또 변화가 생기는 것이 한국도 이게 투자를 확 해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한국, 일본, 그리고 대만, 그리고 중국도 이게 낮은 그레이드의 투자를 계속하기 때문에 4개의 반도체 주 생산 국가에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돈을 버냐 안 버냐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 장비업체들이 최대 수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2020년 쪽으로 보면 중국하고 한국이 이 장비 투자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는 장비 시장은 중국 아니면 한국 아니면 대만, 이 세 군데인데, 거기에 미국이 다시 가세를 하는 겁니다. 뭐 쇼티지가 나니까 자체적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지금 반도체 장비 전체 시장에서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냐 그럴 때 뭐 상장 회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 중국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을 주는 회사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실제로 정부가 키우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반도체 보조금 순서대로 보면은 창전과학이라는 회사가 제일 많이 받았고, 그 NAURA, 나우라라고 하는 게 바로 베이빵 화창입니다. 북방 화창입니다. 북방 화창. 네. 그리고 그 중환 반도체, 중환 9번, 그게 중환 반도체고, 화티엔커지가 마찬가지로 상장회사죠. 그 다음에 통푸 웨이디엔, 동부미전인가요? 그 회사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기가 디바이스, 이게 아마 이조 창신 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 순서대로 이게 보조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밀고 있는 회사가 뭐다는 이제 이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중국에도 지금 반도체 부족의 최대 수혜자는 장비업체가 될 건데, 지금 뭐 중국말로 써놓긴 했습니다만은 그 세정기라든지 식각기, 열처리 장비, PVD, CMP, 뭐 이제 그 스테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국산화율이 이게 지금 10%에서 20%밖에 안 돼요.
그러고 이제 노광기 같은 경우는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고, 그래서 정부가 이제 목숨 걸고 이 장비 회사들의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이 이제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중국에서 가장 반도체 장비를 잘하고 있는 회사는 바로 북방화창이고요. 그러나 기술 수준은 보면 선진국이 이제 5나노, 7나노, 10나노인데 중국은 14나노, 28나노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더 계속 들어가야 되고, 노광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그 커창반에 있는 회사가 그 외국인은 살 수 없죠, 지금. 그런 회사가 지금 이제 한 28나노 뭐 이런 거 정도는 지금 만들고 있는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장비업체들로 놓고 보면 이제 지금 여기에 있는 회사들, 요런 회사들이 CVD, PVD, 식각기, 세정기 뭐로 근데 뭐 당연히 이제 가장 종합적인 장비 메이커는 북방화창이다. 그리고 정부한테서도 이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아간 회사가 바로 이쪽이고, 1기 펀드 때도 거의 압도적으로 받아갔던 거 기억이 그렇죠. 납니다. 네. 그래서 뭐 중국의 테크주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그 조정을 받았지만 전 세계 반도체 경기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더 좋아졌고, 또 전 세계적인 설비 투자 붐에서 중국도 당연히 이제 로그레이드 쪽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이제 기술주 조정 이후에 어떻게 보면 그 테크주의 반등에서는 이 장비주들이 이게 선두에 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중국의 반도체 장비 회사들 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그 경기 회복의 수혜, 정부 보조금의 수혜를 받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 코드도 같이 적어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차트 한번 점검하시면 네. 좋을 것 같고, 뭐 저도 이제 반도체 장비주 대표는 북방화창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 양회 때 좀 주가가 전반적으로 밀렸다가 최근 주가가 좀 많이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런 배경에 있지 않나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